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NSC를 주관하는 간사 역할을 하는 안보보좌관에 존 볼튼 전 유엔 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맥마스터 장군은 은퇴를 신청을 했습니다. 존 볼튼 안보보좌관은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2005년 6년 무렵에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을 하고 그다음에 유엔 대사를 했습니다. 유엔 대사를 하고 있던 중 2006년 10월 9일에 김정일이가 핵실험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김정일의 사치품 수입 등등을 규제를 하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일이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너무 뚱뚱하니까 좀 적게 먹고 호화로운 생활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존 볼튼 씨는 노무현 때의 임동원 씨라든지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때로는 경멸적으로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존 볼튼이 쓴 회고록 항복은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라는 책에 보면은 임동원 씨를 딱 찍어가지고 북한을 위한 변명만 해주는 사람이다. 북한의 변명가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이 나온 배경은 2002년에 부시 행정부의 국무부 켈리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북한에 갔더니 북한에 가서 사진 등 자료를 내어놓고 왜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제네바 합의 위반이다라고 추궁을 했더니 북한이 대담하게도 우리가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북 간의 제네바 합의는 깨지고 본격적인 핵 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켈리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임동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입니다만 김대중 정부 쪽의 반응이 당신 잘못 들었을 것이다. 북한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가지고 2007년에 김대중 씨는 퇴임한 이후에 르몽드와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다고 자신은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만들고 있는 핵폭탄은 거의 대부분이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이념의 포로가 돼가지고 사실 파악을 잘못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자기 폭로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걸 보면서 이 볼튼 대사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아주 비판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게 되었다. 특히 트럼프, 김정일 회담을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주관하게 되었다.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다고 존 볼튼 대사가 반한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에 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존 볼튼 대사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사실상 결정하는 이 유엔 사무총장은 사실은 미국이 가장 발언권이 큽니다. 미국의 심중이 반영되는 것인데 존 볼튼 대사와 당시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반기문 씨를 밀어주어서 반기문 씨가 10년 동안 사무총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존 볼튼 대사를
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트럼프의 계산은 무엇일까? 역시 대북 정책에 대한 강경 노선을 계속 가져간다 하는 뜻이죠. 가장 강경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이 존 볼턴 대사와 폼페오 CIA 부장이었습니다. 폼페오 씨는 지금 차기 국무장관으로 지명이 되어서 청문회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막상막하로 대북 강경론을 주장을 했는데 폼페오 CIA 부장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김정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 이른바 레짐 체인지까지 주장한 사람이었고, 이 볼턴 대사도 북한을 폭격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볼턴 대사는 지명을 받고 나서는, 안보보좌관으로 지명받고 나서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내가 한 말은 다 지나간 말이다.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충실히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정은과의 회담을 앞두고 그 실무 책임을 져야 될 두 사람, 국무장관과 이 안보보좌관의 초강경 대북정책 전문가가 들어섰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거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도 한 2주가 지났는데도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한 데 대해서 답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이 사태까지는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북한과의 대화를 트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만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가 북한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을 회담에서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북한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의용 특사가 듣고 와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내용도 보면은 북한 핵 포기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 오히려 미국의 핵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되죠. 그나마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 단순한 핵 동결이 아니고 핵 포기하겠다는 언지를 주었다는 게 어떻게 해서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정의용 대사가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 대로 해석을 했든지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의 기준을 두고 즉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만나겠다는 식으로 해서 공을 김정은이한테 던졌는데 김정은이가 미처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자고 만약 김정은이가 했다는데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그 회담을 성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응이 없다는 것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이 트럼프는 아주 온건한 틸러슨 국무장관을 폼페오로 저승사자 같은 폼페오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안보보좌관에는 폼페오보다도 더 강경한 볼턴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회담을 실무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과연 5월 회담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많습니다. 회의론이 많아요. 왜냐? 이제부터 미국하고 북한이 직접 예비회담을 해야 됩니다. 비밀리에 예비회담을 해가지고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무슨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지를 토의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슨 만나는 장소, 만나는 형식, 의제를 놓고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그게 50% 이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무슨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김정은, 문재인 이렇게 4월에 판문점 회담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서 비핵화, 핵포기, 북한의 핵포기에만 이야기를 집중시켜야 될 텐데 그 이외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든지 종전선언 등등을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꼴인데 이 전제로 한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파탄이 나면은 남북관계는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종전선언 하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전선언 대상자는 남북한 그리고 중국, 미국 이 네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비핵화 없이는 종전선언이 불가능하고 평화 정착도 북한의 비핵화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2중 3중으로 불가능한 장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보다는 평화 정착, 말이 평화 정착이지 그런 말을 통해서 북한에 부주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몇 단계 앞서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백악관 안보수장에 존 볼턴 씨를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는 지금 남북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합의라든지 이것의 실현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NSC 보좌관은 외교 안보 문제를 총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NSC 보좌관에 힘이 있는 사람이 들었으면 이 국무장관이 아주 힘이 약해집니다. 좋은 예가 헨리 키신저였습니다. 키신저가 닉슨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주도하는 게 71년에서 72년에 걸친 중국과의 화해였습니다. 그래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과 회담함으로써 중국과 미국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그리하여 중국은 소련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냉전의 세력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거창한 드라마를 만들어낸 사람이 키신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당시에 나중에 국무장관이 되었고 당시에는 안보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에 국무장관이 로저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빛을 별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존 볼턴 씨는 이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코수염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은 국무장관, 국방장관보다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NSC 보좌관의 존 볼턴, 국무장관의 폼페오 두 강경론자,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에 있는 마티스라는 사람은 온건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온건론자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원래 국방장관이 온건론을 펴니다. 전쟁이 나면은 죽어나갈 사람들은 군인입니다. 민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가장 강경합니다. 히틀러가 민간인 아닙니까? 스탈린도 민간인이죠. 그런데 군인들은 아주 신중합니다. 이 마티스도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티스와 틸러슨이 좀 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틸러슨 그리고 맥마스터가 바뀌고 나서 두 초강경파가 들어오니까 마티스의 입지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폼페오, 맥마스터 두 사람을 기용함으로써 김정은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만약 내하고 만나가지고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고 딴소리 하면은 나는 회담장에서 바로 나와버리겠다.
그 다음에는 존 볼턴과 폼페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알아서 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군사적 옵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회담이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결과가 어떤 식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다만 김정은이가 속여 먹기는 아주 어려운 상대가 세 사람이라는 거죠. 트럼프, 존 볼턴, 폼페오. 김정은이가 속여 먹기가 힘든 사람들로 진용이 짜여졌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불길한 신호일지 모르지만은 한국인에게는 그나마 안도할 수 있는 조치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